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개항 네 번째 디딤 영상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개항이 벌써 네 번째 디딤 영상인데요. 그만큼 이 부분이 내용이 많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나라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그리고 외국의 통상 개항을 하는 거죠.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고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재건하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통상 요구가 계속됐죠. 프랑스의 선교사가 처형되면서 잘못됐습니다. 병인 양요가 있었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있었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가 자꾸 침략을 당했죠. 그렇지만 물리쳤고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오지마! 이렇게. 자, 그런데 일본의 운요호가 또 강화도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결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항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규수와 최익현이 있었죠. 자, 박규수는 개항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항을 찬성했고요. 반대로 최익현은 백성들이 생존이 걸린 한정된 물건을 서양의 사치품과 바꿀 수 없다.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결국 개항을 하고 이 최익현이란 분은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고 항일 의병장 군인이 되는 거죠.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군대도 새롭게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식군인들은 차별을 받았다 그랬죠. 쟤네만 잘해주고 월급 받은 지 1년도 넘었네. 자, 그런 상황에서 월급을 1년 있다가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이 쌀이었죠. 근데 그 쌀에 뭐가 섞여 있었나요? 모래, 쌀 껍질 이런 게 섞여 있었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더는 못 참아 이렇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되고 궁궐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는 거죠.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인데 궁궐에서 이모군란이 커지니까 막을 힘이 없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죠? 바로 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가 와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해주죠.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이모군란 이후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바로 이모군란을 대신 막아줬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개화를 발전시키는데 조금 속도가 더디어졌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빨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의 힘을 빌려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은 뭐죠? 바로 왕을 바꾸는 거죠. 즉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우정총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우정총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열리는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가 1884년인데 그 해가 바로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대한 조공폐지, 청나라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거죠. 재능에 따른 인재선발 이런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에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또 청나라가 또 이 갑신정변을 또 정리를 해주고요.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 급진개화파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되겠고요. 이분들은 실패하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우정총국은 바로 종로구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갑신정변이 또 실패가 되면서 나라는 계속 혼란한 상태고요. 자, 그 가운데 농촌에서는 동학이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농촌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고 지방관리 횡포가 계속돼서 농민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동학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죠? 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곡창은 곡식이 많이 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이런 농민들에 대한 수탈, 약탈이 되겠죠. 강제로 빼앗는 거, 이게 심해지자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폭군 정치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괴롭히는 정치를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봉기, 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1894년에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조선이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에 맞서서 일본도 청나라의 영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5반 친구와 3반 친구가 싸우는데 5반이나 3반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은 두 친구가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 어떨까요? 뭐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 친구가 싸우면서 우리 교실에 있는 책상이며 뭐 보드게임이며 컴퓨터 이런 게 망가지겠죠.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조선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미 동학농민군은요 조정과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결국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패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또 더 힘든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기록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렇게 농민들이 많이 모여서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 이분이 전봉준이라는 분인데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분은 새야 파랑새야, 이런 녹두 장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분을 기리는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6개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개항 4번째 디딤 영상이었습니다.